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목이 쏠려서 기사가 나오는 건지 이목을 쏠리게 하고 싶어서 기사를 쓰는 건지 이제 그 정도가 괜찮은 건 알겠는데 막 비주얼 깡패 그냥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모델 포스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가지 그냥 이거는 그냥 이 기사가 난 거니까 여기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정님 가서 세수하고 와 빨리.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세수하고 오셔서 다시 들으세요. 자 이뿐이 아닙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댓기에 점수를 매긴다면 9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 5점이 없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왜 5점 없는 방송이 되고자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95점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자, 우리 회사나 다른 타사의 언론사에서 이 외람된 기사를 쓴 기사와 기사를 소개시켜드리는 진짜 외람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정윤욱 기자, 어떤 기사 준비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외람된 기사가 이어졌는데 왜 자꾸 우리 회사 이러다 혼줄 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외람된 기사 써가지고 이게 뭐 선거 앞두고 좀 민감한 기사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거. 9시 뉴스에 나간 리포트니까요.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 뭐 다 아실 거예요. KT 채용 추천 시인이라는 이제 법조에서 쓴 단독 기사였고 이게 상당히 이제 선거 국면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 일단 댓글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이버의 월계님이 검찰 조사에서 시댁 부탁받고 추천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 KBS에서 보도를 했던데 야 그럼 뭐가 허위사실이야? 자기 입으로 인정했는데 야 미수에 그쳤으니까 잘못 없다는 거요?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소개를 짧게 해주시죠. KT 전무로 재직했잖아요. 네. 김은혜 후보가 2012년에 남편 이제 시댁 식구의 누군가를 채용 과정에 이제 추천을 했다. 뭐 이제 채용의 전무 입장에서 관여를 했다는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김은혜 후보가 관여한 적 없다. 딱 잡아댔어요. 없다. 거기 일절 나 관여한 적 없다. 그런데 이 외람된 기자들이 김성태 의원 추억의 전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 네. 그 뭐 기억나시죠? KT의 채용 청탁 딸. 그러니까 당시에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을 빼주는 걸로. 빼주는 대신에 이제 뭐 딸을 채용을 이제 뭐 딜했다는 혐의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문에 이제 이 사건이 등장하나 봐요. 이 외람된 기자들이 판결문과 검찰 그 조서를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공채 과정에 그 시댁 식구 A씨, 뭐 친척이라 그래요. 추천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검사가 물어봤더니 있다. 그 관여한 바 없다고 본인이 공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공개되지 않은 검찰 조사에서는 있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어떡하지? 근데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신데. 근데 말을 실제로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KT 채용의 채용 청탁에 전혀 관여 안 했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알아보고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켜. 전무가. 자기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채용이 안 됐어요. 채용이 안 돼서 김은혜 후보도 당시에 검찰 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가 안 됐어요. 채용이 안 된 점이 이제 고려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서 계속 이제 뭔가 잡아떼는 거예요. 실제로 채용이 안 되지 않았냐.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채용이 뭐 어떤 이유로 안 된지 모르겠으나 이제 본인이 지금 어쨌든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전무로서 그 추천을 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관여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그 해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과가 필요한데 사과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뭐 취업 안 됐는데 왜 갖고 지랄하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이만원 작가님 여기 네이버 댓글 주십시오. 네, 네이버 댓글에 BMH7님이 팩트는 취업이 안 된 거다. 시댁 식구 부탁이니 했겠지. 하지만 실력으로 뽑으라고 했대잖아. 또 네이버 댓글에 W747님이
추천하고서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시키세요? 기준에 맞았으면 추천 안 해도 붙었을 건데 왜 추천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추천을 그렇게 전무가 했으면 붙었으면 문제지만 떨어졌는데 이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그 공정의 기본적인 정의는 시험 특히 이제 뭐 공채라고 하죠 보통 응시생이 다 같은 조건이어야 되잖아요. 네? 모든 이제 조건을 제로에서 맞추고 시험을 봐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공정한 조건이 아닌 거죠. 네? 왜 어떤 연유로 실제 채용이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하지만 거기에 추천을 했다는 것, 그것도 뭐 KT 외부 사람입니까? KT 전무가 뭐 그냥 일반 직원하고 뭐 같은 위치입니까? KT 안에서 영향력이 없는 자리입니까? 뭐 실제로 뭐 본인이 그렇게 추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천한 게 뭐 사실이라고 거기 검찰 조사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뭐 미수에 그쳤다. 근데 거짓말을 또 라고 볼수 했잖아요. 있죠. 거짓말하지 본인이 마. KT 채용 청탁에 전혀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했잖아요, 관여. 그럼 이걸 선거 토론회에서 얘기한 거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그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그 당연히 걸릴 수 있죠. 그건 뭐 이제 계속 이거 갖고 이제 상호 고발이 이어졌는데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말을 바꿨죠,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죠. 사과 안 하면 바꿔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왜 자꾸 이런 걸 말씀을 뭐 이미 지나간 뉴스인데 여러 번 드리냐면 이게 사내에서도 이게 대단히 그 편향된 보도다. 이 보도가? 그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팩트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보도다. 좀 말이 이상하죠. 무슨 소리야 그게? 팩트도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다. 팩트를 보도하지 마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그 교묘하게 선거판에 개입을 하려는 악의적인 보도라는 프레임을 상당히 그 몰아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사내에서? 이게 이제 뭐 외부에서도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야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이 선거에 뭐 동정 보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하고 후보들이 거짓말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게 당연히 언론사의 아주 기본적인 선거 검증 보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냥 편견 없이 드라이하게 보도한 법조 기사예요. 참 여러분 이 KBS라는 회사가 이렇습니다. 나도 몰랐네요. 이런 팩트에 근거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한 거 가지고도 사내에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이거를 그러면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그럼 알고도 보도 안 하면 그거 갖고도 또 누가 뭐라 할 거 아니야. 취재를 해왔어. 기다려라. 민주당 거 나올 때까지 좀 참자. 이래야 되나요? 맞아. 예전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어떻게 민주당 거 없는데 국민의힘 거만 보도하냐. 그렇게 얘기했었어 옛날에. 검증은 이거는 이제 기자로서 현실적인 제약 조건입니다. 검증은 균형을 1대1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쪽이 많이 나오면 좀 민주당 많이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가 있을 수 있죠.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날 반드시 국민의힘 검증 보도를 하면 좋겠죠. 그 이제 취재를 하다가 그런 팩트가 발굴이 되거나 새로운 뭐 맥락이 드러나는 거는 기자들의 어떤 상황과 역량과 여러 가지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 우연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결과를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도에서 뭐 후보자의 발언의 앞뒤를 잘라서 맥락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선별해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보도지만 있는 그대로 이걸 보도한 걸 갖다가 특정 후보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주장에는 이 모니터와 뭐 어떤 언론의 저널리즘에 입각한 시각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김은혜 후보의 발언 그 해명도 일부분 들어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 않냐. 그냥 좋은 보도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선들이 좀 납득이 안. 그게 우리 업계에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게 있구나. 언론사에서 야. 같은 이 지금 동종 업계에서 그런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저는 솔직히 뭐 좀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정치적입니까? 알고도 그러면 선거 개입되니까 보도하면 안 되겠네. 참 무슨 말씀하실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보도는 앞으로도 당연히 어느 당이든지 간에 나오면 해야죠. 정치인이면 누군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취업이라는 게 기준에 미달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기준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가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로 100% 이루어지지 않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전무가 와서 내 아는 사람인데 말해 하면은 이거를 정량 평가였으니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조금 구차한 변명이 아니, 뭐. 아닌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더 봐야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첫 번째 아이템 뭐 하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 그런 네. 환경에서 저희가 KBS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는 KBS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에 좀 제가 한 몇 주 동안 이 윤석열 정부 탄생 전부터 쭉 봐왔는데, 요건 우리가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꼭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다.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다 정리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꼭 넣으시라고 저희가 쫙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어떤 거냐? 우리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옷을, 얼마짜리 옷을, 얼마짜리 안경을, 얼마짜리 휴지를 쓰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희가 토탈 다 보장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혹시나 놓치셨을까봐 쫙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시간대별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프로필 사진을 처음 찍어가지고 그 전에는 되게 옛날 사진밖에 없었어요. 그 청와대에서 수여 받을 때 검찰총장 그 수여식에 찍혔던 사진이 제일 많이 쓰였고 대들기에서도 그걸 한동안 이제 썸네일을 썼었죠. 그런데 이제 프로필 사진을 새로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네이버에 등록이 됐나 어디 됐어.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제목이 조선일보에서 수년 전 옷 재활용? 김건희 프로필 사진 화제된 이유. 그래서 옷이 수년 전에 입었던 옷을 재활용한 거다. 이렇게 소박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애교머리 빼면 몇 년 전 그 옷. 김건희 프로필 의상 화제. 이건 중앙일보.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애교머리만 없고 옷은 똑같다. 옷 돌려 입는 소박한 김건희?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소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3월에 조선일보에서 무채색 바지 정장에 스카프가 돋보이는 그녀는 제키 스타일. 이 제키라는 게 이제 그 제클린 케네디 그 제클린 여사 이제 복장 따라했다는 그런 거죠. 그런 게 또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 여기까지는 그냥 워낙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이제 경찰견 사진이 또 많이 나왔죠. 서울경제 이제 기사에서 후드티 돌려 입으신다. 아니 이 존칭이 너무 아니 기사 제목이 존칭이야. 입으신다. 물론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있는 말을 뭐 인용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사 처음 시작이 수수하고 검소한 우리 건희 여사님 새벽기도 가실 때랑 산책하실 때랑 같은 후드티네요. 패션이 연일 화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데일리에서도 자주색 후드티 그때 그 옷인데 이렇게 써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옷뿐이 아닙니다. 또 이제 서울경제와 서울신문 질 수 없죠. 그래서 뭐가 기사 나왔냐면 완판녀로 등극한 김건희 품절 3만 원짜리 슬리퍼 뭐길래. 슬리퍼가 3만 원밖에 안 한 걸 신어서 너무 놀라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벌써 품절 김건희 여사 산책 슬리퍼 가격 SNS도 공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막 독자 뭐 제공 뭐 이래가지고 누가 SNS에 올린 것 같이 해서 이제 사진을 이제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이 클리앙 댓글 정유럽 기자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12페이지. 그냥 댓글 노라드님인가요? 네. 독자라고 하는 개인이 저 거리까지 근접 접근할 수 있으면 경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4월 18일엔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윤과 산책하는 김건희 여사 노란 스카프 팬카페 센스 있다. 뉴시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는 빨간 양말에 노란 스카프 김건희 여사의 TPO 컬러 전략 화제. TPO 컬러가 뭐예요? 예?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게 뭐야?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옷을 맞는 옷을 입는다. TPO라 그래? TPO 네. 뭐예요? 진짜 TOP 잘못 썼나?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배우세요.
TPO 컬러 전략을 세우시는 우리 김건희. TPO 컬러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없나 하다가 또 이번에는 사찰을 방문하셨죠, 김건희 여사께서.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사찰을 방문한 김건희 치마 54,000원짜리 쇼핑몰 오셨다. 빠밤. 생각도 못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매출복의 월남 치마 알고 보니 시즌 핫 아이템. 조선일보. 또 국민일보에서는 김건희 치마 5만 원대 쇼핑몰 또 이목 쏠린 패션.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목이 쏠려서 기사가 나오는 건지 이목을 쏠리게 하고 싶어서 기사를 쓰는 건지 이제 구분되지 못할 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임식 복장도 나왔어요. 흰옷 입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뉴시스에서 김건희 여사 패션의 팬카페 들썩 블랙에서 올 화이트. 첫 공식석상 김건희 여사 순백 원피스로 시작 알려. 데일리안에서는 김건희 여사 화이트 리본 원피스 어디 거길래 취임식 패션 화제. 주간 동아에서는 블랙 앤 화이트 공식 데뷔한 쿨톤 김정희 여사의 TPO 전략. 쿨톤이 뭔가요? 약간 그런 차가운 색깔이 잘 어울리면 쿨톤이고 따뜻한 색깔이 잘 어울리면 웜톤인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쿨톤이요? 쿨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름 쿨, 겨울 쿨. 어. 근데 밑에 기사 제목을 보면은 겨울 쿨, 베스트는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에. 네. 진짜네. 꾸안꾸 우와! 김건희 여사. 와 뉴스원. 네. 뉴스원이 심층 보도란 거네. 근데 이 겨울 쿨이랑 여름 쿨을 구분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오. 업체 가가지고 맡기거든요. 자기 얼굴 사진을? 아니요, 직접 가가지고 색깔을 다 대봐요. 자기 옷 살색에? 네네네. 그래서 어떤 색깔이 나한테 맞나를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 겨울 쿨까지 해봤다는 거는 색깔을 한 번씩 다 대봤을 수 있다. 탐사보도네. 탐사보도야. 뉴스원. 꾸안꾸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꾸안꾸 김건희 여사의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이다. 베스트는 블랙 앤 화이트다. 이 베스트가 뭐 조끼라는 거야? 아니면 최고 베스트 말하는 거예요? 최고는 블랙 앤 화이트라는 거겠죠? 네. 질 수 없지. 중앙일보 김건희 흰나비 원피스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사비로 맞췄다. 그러니까 외제 안 입는다는 거예요. 세계일보는 김건희 여사 TPO 맞추는 흑백 데뷔 패션 센스. 진짜. 그래서 영부인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우리가 이제 퍼스널 컬러까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여러분이 놓치실까봐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빨간 양말 노란 스카프 TPO 화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갈 때 빨간 양말을 신었다. 이거는 TPO가 맞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주기에 맞춰서 노란 스카프를 맞췄다. 이것도 TPO에 맞는 거죠. 근데 블랙 앤 화이트를 공식에 입었다고 해서 TPO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쿨톤이라 블랙 앤 화이트가 최고의 조합이고 앞으로도 블랙 앤 화이트를 자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패션 자체가 트렌디하고 남성 연미복처럼 매니시한 느낌의 구두 컬러 맞춤까지는 좋았지만 리본이 너무 강조돼 과한 느낌이 있다. 현충원에서는 턱시도 스타일의 블랙 재킷에 언밸런스 스커트, 심플한 목걸이 연출로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은 몸선을 강조하고 우아한 스타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올 화이트를 입은 이유가 패션에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조 전념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뉴시스에서는 내조 전념 뜻이 반영된 올 화이트 패션. 제가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이 기사를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갑자기 그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뭐 김건희 여사가 흰 옷을 입은 건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뭐 이랬을 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봤더니 그 기자가 그럼 이번에 흰 옷을 입으신 건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하니까 대변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먼저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해가지고 흰 옷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좀 기이하다고 느껴졌어요. 신기하다. 자, 이데일리에서는 올림머리부터 반묶음까지 김건희의 달라진 헤어스타일. MBN에서는 김건희 달라진 헤어스타일 선보여 올림머리 반묶음 눈길. 자,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윤석열 취임 후 첫 청와대 방문날 김건희 반묶음 머리 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 받아 적고 계시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클리앙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으시죠. 네, 클리앙 댓글에 자더님이 네이버나 다음 보면 김건희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이네요. 뭔 대통령보다 언급 더 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김건희 패션, 김건희 휴지 어쩌고. 아니 기사가 너무 얼탱이 자체가 없어서 요즘 우리나라 기레기가 심한 수준인지 보여주네요. 또 다음 댓글에 손영선님이 이미지 파먹고 비판하고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예인도 아니고 요즘 어떤 연예인도 저렇게 과대 포장 안 해주는데 전두환 때 땡뉴스랑 다른 게 뭔지. 땡전 뉴스. 이제 앞서서 우리 패션 쪽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건 일견 뭐 영부인의 어떤 대중적인 관심도를 감안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좀 불편한 지점들도 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미담은 이게 좀 새로운 영역이야. 그 영부인들에 대한 좀 대중의 그 관심을 살 만한 가십 뉴스는 그동안 많이 반복이 돼 왔는데 뭐 심지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뭐 옷차림이나 뭐 헤어스타일도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영부인의 미담은 지금 이번 정부 들어 이런 양상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지금 맨 처음 얘기하려고 그랬던 서울신문의 단독 기사. 단독 여러분 단독 기사입니다. 무려 단독. 김건희 여사 발가락 골절 시골 유기견 남몰래 구했다. 이게 이제 뭐 21일에 얼마 안 됐어요. 그 나온 건데 지난 15일에 발가락이 골절된 이제 믹스견 2마리, 뭐 또 어린 믹스견 1마리. 이게 이제 경북의 한 뭐 위탁 보호소에서 구조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사연을 김 여사가 듣고 구조협회에 연락해서 모든 비용을 댈 테니 구조에 수술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보면 시골길을 걷다가 저 견공이 발가락이 골절되었네 하고 이렇게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이보시오 뭐 해서 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연을 접해서 전화해서 이제 뭐 비용을 내가 다 댈 테니까 제발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건데. 가슴 훈훈해지네요. 그러면 이게 단독 기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기자가 취재를 했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 알려졌다는데 깨알같이 이제 김 여사가 자신이 구조한 사실이 구조한 것도 아니잖아. 그치. 구조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협회와 지인에 부탁해서 남몰래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몰래 실패했어. 근데 보도가 나왔어. 단독 기사로 아주 그냥 세게 나갔어요. 그것도 무슨 어디 뭐 연예 잡지가 아니고 서울신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유기견을 구조했다는 이 가슴 훈훈해지는 사연이. 그래서 이 기사 밑에 이 유기견 입양문이 뭐 다 인스타그램 뭐 링크도 돼 있어요. 그 유기견을 데려가실 분. 그리고 뭐 저기 뭐 봉사 문의도 있고 유기견 봉사. 좋은 거죠. 뭐 링크가 쫙. 좋은 거야. 유기견 그건 좋은 거야. 카카오톡 아이디와 인스타그램 뭐 DM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저도 유기견 구조하는 사업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의 어떤 유통 과정은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단독을 했겠습니까? 이게 알려졌다로 계속 나오는데 심지어 알려지면 앉히지 말라고 본인이 뭐 당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지금 이렇게 단독 기사를 발굴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고요. 석연치 않은 단독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근데 그뿐이 아니야. 조선비즈에서는 유기견 아는 김건희 캐릭터가 심지어 NFT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니까. NFT 뭐 나왔으니까. 나왔다. 저는 이거는 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우리가 뭐 노동자 뭐 관련 보도나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안 받아 쓰시던 분들이 그 언론사들이 그 좋은 기사 쓰면 안 받아 쓰다가 이거는 엄청 받았었어. 김건희 여사 안락사 위기 유기견 도운 사연. 매일경제 김건희 여사 안락사 위기 유기견 신분 숨긴 채 구조 및 치료비 지원 이런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여러분이 김건희 여사가 이거 개 유기견 구한 거 모르실까봐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참 뭐 대단한 단독이죠. 네. 근데 이제 더 웃긴 것도 있어요. 그 샌드위치를 이제 저 수보회의 때 직접 만들어서 추석 이제 보좌관이 당근 주스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대접했다는 건데 이것도 단독이에요. 수보회의에서 이거 메뉴를 단독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뭐 저 대통령실 잠입해서 들어가야 나요? 뭐 단독인데 아니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가 뭐 동정 보도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거 근데 이게 단독 비공개 회의에 샌드위치 대접. 이 압권은 여기야. 회의 참석자 따옴표하고 허기진 배 채운 후 현안 논의 집중 도움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기사에 단독 붙어 있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딱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가 없으면 이제 현안 논의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이거 이게 삐딱하게 얘기해. 아니 덕분에 그래도 집중하게 됐다. 근데 왜 그 삐딱하게만 봐요. 촐촐한 허기를 가볍게 채우는 국정 핫 이슈에 대한 토의는 계속됐다라고 한 관계자가 상황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손수 챙겨 보내주셨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 관계자가 궁금한 나머지 어떤 분이 누구냐 도대체 면서 수줍어하며 대답을 꺼려 했지만 나중에 알았다. 김 여사였다. 아이고 극적이어라. 아주 그냥 뭐 서사가 완결 얘기가 되네.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기사화 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 정보 가치가 있는 건지는 각 언론사의 데스크들께서 또 그리고 또 언론사마다 또 성격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KBS에서 보도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뭐 디스패치가 보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르가 다르니까. 다른데 지금 쏟아지잖아요. 이런 기사가. 근데 이제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뭐 김 기자 말대로 뭐 관심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뭐 그렇다 칩시다. 장르가 달라도 그 김건희 여사는 그냥 영부인이 아니라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그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조사를 받았고 또 허위 학력 뭐 경력 기재 이런 걸로 지금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야. 서면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었죠. 특히 주가 조작은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그 거래에 사용됐잖아요. 김건희 여사만 빼고 쩐주들은 다 지금 기소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보도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지속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수시로 보는데 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이거는 균형 감각이 1도 없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언론이 지금. 아니 그리고 주가 조작한 사람이 옷을 몇 번 돌려 입었다고 검소하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좀 웃긴 것 같아요. 아니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데 비슷해 사는데 후드티에 입어서 검소, 소탈, 소박 뭐 하자는 거야. 기자님들 여러분. 참 이게 처음엔 좀 웃자고 뭐 같이 얘기했는데 너무 이거 줄줄줄 들으니까 열받네 진짜.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정리 가서 세수하고 와 빨리. 뭐 좀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세수하고 오셔서 다시 들으세요. 자 이뿐이 아닙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한테 또 이런 드립을 친겨. 드립이라니 진짜. 드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멘트를 친겨. 바이든이 친 거예요. 멘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런 드립을 쳤죠. 바이든이 너무 깨끗하다. 이 신부 어떻게 깨끗하냐. 김건희 조언. 윤석열 10년 된 결혼 구두에 바이든 감탄. 이것도 2대1이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는 결혼식 구두 꺼내시는 윤 대통령. 바이든 내 구두도 더 닦을 걸. 돌아보게 하고. 김건희 제대로 된 구두 신으세요. 윤 웨딩 구두에 바이든도 칭찬. 김건희 여사 만난 바이든 뷰티풀 이투데이. 이거는 진짜 뷰티풀한 거. 아니 뭐 이건 이런 발언 했으니까 쓸 수 있죠. 네. 뭐 이거까지는 뭐 이건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지금 빡빡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또 나 이게 너무 웃겼어. 김건희 휴지. 이런 게 있어요? 김건희 슬리퍼 이어서 그 노란색 휴지 있어. 나 봤어 나도. 네, 휴지 주목. 노란색 컬러 휴지 얼마길래 데일리한 보던데 그 전에 나 이게 너무 웃겨.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좀 또 질 수 없다. 김건희 휴지 비싼 이유 있었네. 친환경 예민한 MZ 세대 움직이나? 이게 뭐 이제 친환경 휴지예요? 친환경 휴지래요. 그러니까 비싸서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애써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더 잘 물에 녹아? 선물 받은 이제 휴지인데 한 개에 7만 원? 한 개에 7만 원은 아니고. 한 박스에 7만 근데 사실 이게 그 선물 받은 게 알려지기 전에는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한 개에 7만 원이 아니라 한 박스에 7만 원이라서 자세히 보면 한 개에는 몇천 원이다. 뭐 이런 보도가 많았어요. 근데 막상 선물 받았다라고 나오니까 친환경 예민한 MZ세대를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아니 MZ세대는 여러분 친환경보다 가격에 더 예민해요. 우리 가난한데. 젊은이들은 보통 그렇게 비싼 휴지 안 써. 가격이 더 중요하지. 뭔 소리요. 머니투데이 기사. 제가 지금 휴지가 예쁘긴 하더라고. 네? 휴지가 예쁘더라고. 쓰세요. 저는 휴지를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저는 두루마리 휴지에 좀 해픈 편이거든요. 두루마리 휴지를 좀 저는 막 쓰시는구나. 한 뭐 화장실 출입 한 3, 4회만 닿습니다. 어우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안 막혀? 그게 막힐 것 그래 이제 같은데. 계속 그 분산 배출 시켜줘야 돼요. 그 그래서 저는 노란 휴지 쓰면 제일 싼 거 쓰셔야겠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가산 탕진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선배도 MZ 세대잖아요. 네, 우리도 MZ 세대죠. 80년생부터 MZ 아니야. 움직이지 않는다. 네, MZ 세대 움직이지 않는다. 친환경보다 돈이 문제다. 돈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추려서 소개한 것만 이 정도예요. 그죠? 왜냐면 워낙 보도가 많이 나니까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만. 근데 이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더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신선 vs 과도, 그러니까 과도하다. 김건희, 한동훈 패션 신드롬 갑론을박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보도에서 자기 반성적인 기사구나. 역시 되게 좋은 이런 기자도 계시는구나 싶어서 기사를 봤는데 뭐 거의 지금까지 논란을 이 소개를 다 약간 정리하는 그런 보도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전문가 마지막에 멘트로 전문가가 과할 수 있다, 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 되게 좋은 기자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의 기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분께서 샤넬 안 보러 온 한동훈표 한글 패션 9,000원짜리 넥타이의 속뜻은? 김건희 세월호 다음날 노란 스카프 포착 왜? 이런 좋은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쓰시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신 걸 수도 있겠다. 현타가 오셨을 수도 있죠. 현타가 오셔서 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외에도 헤럴드 경제가 특히 이런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쓴 안경도 화제. 팬에게 선물 받은 5만 원 제품. 완판녀 김건희 이번엔 사찰 스커트 가격 의외네. 윤 하늘색 넥타이 김건희 여사가 골랐다. 김건희 자주색 후드티도 재활용 패션이야? 완판 슬리퍼에 이어 주목. 근데 이 재활용 패션이라는 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옷을 재활용해서 입잖아요. 아니 재활용이 아니라 여러분 나 이거 몇 번 봐. 나 이거 재활용 패션이야? 나 이거 라이브 할 때 집에서 입었던 거잖아요. 달랄한 유니버시티 반팔티. 보통 사람들 다 한 번 옷 입은 옷 그냥 한 번 입고 버려? 재활용 패션이란 말 생각해보면 웃기네. 그래서 누가 쓰기 시작한 거야? 페리스 힐튼도 아니고.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도 옷 2번 입고 그러지 않겠어요? 페리스 힐튼은 옷 한 번 입고 버리는 걸로 유명해요. 진짜? 페리스 힐튼 그래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 기부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김건희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 패션에 대해서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소박. 김건희 영부인. 그리고 이제 재활용 패션 그리고 선물 받은 옷, 안경 이런 거 쓰신다는 그런 중요한 뉴스 여러분이 혹시나 놓쳤을까봐 전해드렸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뿐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법무부 장관.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패션 센스와 이런 게 또 보통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거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고소인. 네, 정유럽 기자의 고소인이시죠. 자, 조선비즈의 이 기사 모델 포스 비주얼 깡패 한동훈 향해 쏟아지는 관심. 아니 법무부 장관한테 깡패라 그러면 어떡해. 저는 이 기사에 너무 분노했는데요. 왜요? 이건 분노한다. 모델 포스가 아니에요. 모델 포스를 저는 죄송한데 정말 1도 느낄 수 없어요. 비주얼 깡패 아니에요. 한동훈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비주얼 깡패는 아니십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괜찮은 아니에요. 건 알겠는데 비주얼 깡패 그냥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모델 포스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이거는 그냥 이 기사가 난 거니까 여기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대응을 해? 그렇지. 패션 전문가로서. 전문가는 내추럴 패션 1인자로서 1인자는 아니야. 1인자. 근데 1인자지 그래. 1인자. 그냥 모델 포스 없다. 모델 포스 아니야. Where is? 그냥 포스는 있어.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다른 포스 영역에 있죠. 그렇지. 다른 영역에 포스 있으시고. 권위 직책에 의한 권위. 그죠. 근데 이제 한동훈 안경 어디 거? 모델 포스 남다른 패션 또 화제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에서 지금 모델 포스라고 하셨습니까? 안경 모델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죠. 왜 인정 못해? 머니투데이에서 썼는데 민족정론지에서 썼는데. 안경 써서 뭐가 특별한 비주얼입니까 이게? 모델 포스라는 거잖아. 아니 이거 제가 댓글 뒤에 거 미리 하나 읽어도 돼요?
적당히를 몰라. 최고의 안티는 선 넘는 광팬이지. 그러니까 빠가 까를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남주혁이라 그러면 기겁을 그만해! 하잖아. 암살 시도 그만해! 아니 편집자도 나한테 암살 시도에 또 맞냐? 이게 자막으로 이게 하더만 나 이게 죽이려고. 정상적인 이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조선비즈랑 머니투데이를 고소해야 돼요. 암살 혐의로. 거의 너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거 너 한번 아니야. 엿먹어 바라는 거로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자 걸치면 대박. 스카프, 가방, 넥타이까지 한동훈 패션 화제. 매일경제. 칼주름 한동훈, 색색 블레이저 메르켈. 패션은 메시지다. 그러니까 메르켈이랑 한동훈을 아 그 독일 총리 메르켈이야? 조선일보에서 한동훈과 메르켈 패션은 메시지다. 그럼 칼주름, 그러니까 칼주름의 한동훈의 그 칼주름은 이제 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그런 건가요? 뭐 칼잡이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기 뭐 어떤 기사였죠? 조선 제일검. 한동훈 완판남 됐다. 유시민 재판 때 든 붉은 가방 뭐길래? 이게 뭐 국내 브랜드 무슨 붉은 가방이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한동훈 완판남 대열 합류? 가방 모플러 어디 거? 품절 사태까지. 아니 이거 제가 아이돌 좋아하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정치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재밌네요. 아니 아이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요. 아이돌은 아이돌에서 아이돌 잘생기고 건데. 멋있으니까 왜 모델 포스가 화를 내 있으니까. 작가한테? 모델 포스가 없는데 자꾸. 진짜. 아니 모델 포스를 하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아니 솔직히 모델 포스 전문지에서. 느꼈어? 아니 모델도 다양한 모델이 있는 거지. 시니어 모델도 있고. 그럼. 아니 여기서 지금 맥락상 그런. 아니 빅 그냥 사이즈 모델도 있고. 슬림한 모델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이 아니겠죠. 아 열받아. 이게 왜 안 돼? 그럼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만. 그냥 저 50대 아저씨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일요신문에 한동훈 패션은 성공한 X세대의 PANTS 팬츠를 표현한다라는 기사가 이게 뭐예요? 있었나 봐요. PNTS가? 루리앱에 뭐라고 썼냐면은 LSJLSJ28님이 한동훈 후보자의 패션에서 가장 집중할 부분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반짝이는 홍채다. 이게 실제 기사에 있어? 네 있다고. 홍채가 사진으로 보이나? 홍채는 안과에서도 이러고 보는 거 아니야? 그걸 눈 번쩍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소년 같은 눈빛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관리하면 눈빛이 이뻐지나? 한동훈 후보자가 빛나는 소년의 눈빛을 지킨 순수함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는 법의 수호자가 되길 응원할 때가 아닌가 싶다. 미친 새끼들이라고 써 있어요. 댓글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홍채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얼마나 안일한가, 기성 언론들은 얼마나 게으른가, 기성 언론들은 얼마나 상상력이 빈곤한가. 기껏 해봐야 뭐 넥타이 얘기하고 뭐 옷이 어떠고 가방이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정말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윤혜미 YHMG 대표래요. 이분께서 성공한 X세대의 팬츠를 표현하고 있대. P는 퍼스널, 개인의 주장, 자기의 세계. A는 어뮤즈먼트, 즐거움을 추구하고. N은 내추럴, 자연애로의 강한 욕구. T는 트랜스보더, 나이나 성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가치관. S는 서비스,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서비스를 즐기는 세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기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연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나이나 성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가치관으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서비스를 즐기는 그런 분이라 그런 세대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하죠 이제. 지쳤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그 무슨 청와대 F4라고 기사 많이 나왔거든. 문재인 대통령, 맞아, 봤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네. 그 당시 공직기강 저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제 그 잘생긴 경호원 한 분 계셨잖아. 그 F4라고 정말 저 그것도 진짜 참기 어려운 기사였는데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쏟아지니까 이건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 쏟아져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3개, 4개, 뭐 한 3, 4주는 뭐 그냥 됐으니까 그래 축하하는 의미에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얼마나 기분 좋겠어. 뭐 더 기분 좋으십시오. 뭐 나중에 뭐 맞을 때 맞더라도 뭐 그래 뭐 기왕 된 거 뭐 그 어느 정도까지는 뭐 납득이 돼요. 근데
아니 뭐 적당히를 몰라 진짜. 뭐 애지간히 해야지.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포탈에 계속 걸고 이게 지금 댓글 뭐 수천 개씩 달리고 좀 그럴 상황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이게 한국 언론이 이제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놓쳤을까봐 어떤 데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걸 이제 하기로 지난주에 결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오늘 또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서 이걸 또 지적하는 기사가 몇 개 나오긴 했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시고 사실 우리 대리기를 보시는 분들은 한국 언론의 이 처참한 수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정도였다. 샌드위치 대접 그 제보자 정말 궁금하네요. 수보회의 참석자 중에 한 분인데 정말 궁금하네. 유기견 발가락 골절 누가 이렇게 단독거리를 이렇게 언론사에 당사자가 알리지 말라는데도 알려주는지. 정치인이나 정치인 가족이 이미지만 가지고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MSG 같은 거고 실제로 재료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나라의 어떤 희망과 어떤 방향으로 리드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주목이나 이런 게 너무 낮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오히려 더 뭐랄까 주목도를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라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쉬우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절망적이네요. 예, 이게 지금 경찰도 지금 뭐 소환조사 안 한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안 한다 뭐 서면조사 한다 이러고 있는데 과연 똑바로 제대로 할지 정말 범죄나 이런 건 정말 진짜 중요한 언론이 이렇게 추앙하는데 어떻게 조사합니까 경찰이? 어떻게 포토라인을 세웁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기자님들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끄러움을 좀 아는 분들이 회사에서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사내에서 좀 공론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게 지금 뭐한 짓이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열 기자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작해라. 네, 적당히 해라 진짜 인간이 해라 진짜 토하겠다 진짜.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저희가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 되죠.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